플레잉 어필을 해야 되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닮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무게중심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내분점과 외분점 이런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두 가지를 빼먹었더라고요. 외심과 내심. 그렇죠? 그 두 가지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 그것만 조금 다 추가하고 문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외심과 내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이 밖에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접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접해야 되니까, 아니, 접한다고 치고 여기를 좀 좀 찝찝한데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가 뭐냐면 삼각형의 내부에서 접하고 있는 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가 I라고 보통 표현하면서 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원이 삼각형의 외부에 있을 때 이러한 원을 우리는 원의 삼각형의 외부에서 접한다 그래서 외심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동그라미, 오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기준은 삼각형이에요. 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삼각형이 주어진 다음에 그 삼각형의 내부와 외부에서 접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그림이 들어올 텐데, 자, 내심. 유지야, 내심 어떻게 찾죠? 그렇죠. 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이렇게 각이 같겠죠? 여기서 이렇게 각이 같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각이 이렇게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현준아, 외심은 어떻게 찾죠? 어? 변해. 변의 이등분선이야, 수직 이등분선이야? 수직 이등분선. 그래서 여기서 슉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고요. 여기서도 딱 수직으로 올라가고요. 여기서도 수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외심과 내심의 구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내심과 관련된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등장을 할까? 직선의 방정식에 등장을 하죠. 왜냐면 두 직선의 내각의 이등분. 한마디로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작은 각을 이등분하는 녀석이 있을 거고 큰 각을 이등분하는 녀석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성질이 이제 내심의 성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반드시 얘네들은 수직이 된다라는 건 어차피 직선에 나올 내용이고, 자, 그 내용 기억하시고. 근데 이게 평면 좌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평면 좌표에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선의 연장선이 얘랑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땡땡 표시가 있는 녀석, A 대 B는 A 대 B가 있다는 이 녀석을 내심으로 활용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평면 좌표에서 내심의 역할은 이런 정도로 사용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케이스고요. 물론 이제 이쪽을 쓸 수도 있고 이쪽을 쓸 수도 있어요. 내분점으로. 자, 내심에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내심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쪼개봤을 때 이들의 길이가 같고요. 이들의 길이가 같고요. 이들의 길이가 같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어떤 녀석이 등장을 하냐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보죠? 뭐분의 뭐 곱하기 뭐 2분의 R 곱하기 둘. 맞죠?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는 밑변과 높이, 이 삼각형에서도 밑변과 높이, 이 삼각형에서도 밑변과 높이,
이렇게 해서 근데 높이가 전부 다 r로 동일하기 때문에 2분의 r 곱하기 각 변해서 둘레가 넓이가 된다라는 이런 특성이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외심은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과 연계가 되는데 그럼 시우야, 외심은 어떤 파트랑 연계가 될까? 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과 연계가 되겠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처참한 문제 중에 하나, 정말 짜증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야. 세 점을 줘. 그리고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 그거 보시면 이들의 기는 당연히 같죠? 왜 반지름입니까? 그래서 이 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찾는 문제로도 활용이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이거랑은 좀 달라요. 이때는 뭐냐면 A5랑 B5랑 C5가 같다로 푸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임의 점 P에 대해서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었어. 준정아, 저 P의 좌표는 어떤 녀석의 좌표? 현준아, 누구의 좌표 P는? 이 녀석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P의 값은 A, B, C의 뭐? 지호야, 뭐? 이게 좀, 나는 뭘 하고 있니? 준정아, 내가 열심히 전개해가지고 3분의 1로 묶어서 보여줬잖아. 나는 그걸 왜 한 거니, 현준아? 준정아, 왜 한 거니? 이러지 말고, 이래서 뭐. 자, 까먹지 마세요. 최소값 구할 때는,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할 때는 최소가 되는 P의 값은 누구다? 무게중심과 동일하다. 그리고 기억하자. 라고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연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외심이 아니고 무게중심이다. 이거 조금 착각하시면 안 되니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거 가지고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문제 쭉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예제 3까지는 다 끝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쵸? 요거까지 끝났죠? 맞죠? 요거, 현주랑 무슨 점이라고요? 무게중심일 때 최소가 나온다고요? 맞죠? 우리 이거 했냐? 안 했니? 이거 안 했니? 이건 한 거 같고 2-4번은 했죠? 안 했니? 뭐 했니? 자, 1-4번은 했니? 2-4번 했어요? 그럼 2-부터 안 했어? 준정아? 그렇지. 너는 잘 모르지. 풀려 있으니까. 규지야, 우리 2-4번부터 했는지 한번 봐봐. 저번 식을 안 먹고 왔고. 현주야, 그럼 안 했나, 우리? 오케이. 자, 안 했네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가볼게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좌표, 뭘로 설정하면 되죠? 0,뭐시기, 0,y라고 해도 되고 0,b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과 같은 거리에 있는 연산식으로 문제를 풀면 y값이 등장을 하겠죠.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준정아, 이거 어떻게 구하죠? 갑자기 무게중심? 외심 뭐라는 갑자기 무게중심? 자, A, B라고 놓든지 X, Y라고 놓고 그 다음에 저 점에서 저 세 점까지 뭐가 같아야 돼? 거리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A-6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과 A- 플러스 3의 제곱 B 플러스 4의 제곱과
a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6의 제곱이 다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겠죠. 무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하면 되겠다. 그쵸? 자, 뭐 해봐야지. 그치? 뭐 이걸 찍어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은 없는 것 같고, 대충 분수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찍어서는 못하니까. 자, 연산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36과 2니까 40 이런 거 하나랑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b제곱 플러스 8b 플러스 9하고 16이니까 25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12b 플러스 36. 자, 이 녀석들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연립 방정식 푸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묶을지는 이제 뭐 어떻게 묶든 두 개만 묶으면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녀석과 이렇게 한번 묶어봅시다. 먼저 얘가 좀 그나마 좀 더 깔끔하니까 이렇게 두 개 풀어보면 제곱 사라지면서 2항에서 정리하시면 12a 그 다음에 플러스 16b는 자, 요거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4 뭐 이런 거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2 플러스 16b는 4 이렇게 나오고, 자, 4를 약분시켜서 3a 플러스 4b는 1 조건을 하나 등장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묶어서 또 가볼게요.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사라지면서 2항에서 정리하면 6a 마이너스 4b는 2항에서 11 숫자 왜 뭐 어쩔 수 없지. 6a 마이너스 4b는 11. 자, 둘을 더해봅니다. 더했더니 9a가 12가 나오면서 a 값은 3분의 4. 자, a가 3분의 4래요. 그럼 b의 값은 얼마? 2요? 마이너스 4분의 자, 이런 식으로 연산이 진행이 되겠죠?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단지 귀찮을 뿐인 거지. 외심,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얘를 겁나 정확하게 좌표를 그리는 거야. 6,2 찍고, 마3, 마4 찍고, 0,6 찍고. 그래서 이렇게 선 딱 그려보고 외심이 어디쯤에 위치할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찍어보는 것?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대충 한 요쯤 어디가 생기겠지. 세정까지 거리 같으니까 이 정도 느낌이 생길 것 같기는 해. 그러면 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인데, 근데 이게 이 좌표가 정수면야 운발로 맞출 수 있겠지. 근데 자, 이렇게 분수 나와버리면 말짱 꽝이야. 분수 어떻게 찍을 거야? 그렇죠? 이거 모는종이 사용해도 못 찍어요. 왜? 모는종이 사용해도 어떤 느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힐 거거든. 모는종이를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뭘 찾을 수는 있어. 부호를 찾을 수는 있지.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지를 찾을 수 있지만 연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음요.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이번에는 3개짜리가 아니고 2개짜리예요. 선생님 그러면 3개짜리에서 무게중심이었으니까 2개짜리도 약간 중선 이런 느낌 아닌가요? 한번 볼까요? 자, 연산을 통해서 한번 연산을 먼저 해봅시다.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x,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거리가 제곱의 합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더하기 x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정리해보면 2x의 제곱이고요. 2x와 마이너스 14x 1과 4와 49와 1이 만났습니다. 그럼 얼마죠? 55가 되겠네요. 묶어서 생각해보면 x 원래는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반점인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마 9가 만나서 마 18이 얘를 만나서 플러스 37.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7이라고 답변을 하겠지만 x3이라는 녀석의 의미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자. x가 3이에요. 저거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자, 좌표를 한번 보시면 마 1,2하고 그 다음에 7,마이거든요. 근데 이게 x축 위에 있는 점
3,0이에요. 여기에 3,0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 3,0의 역할이 뭘까? 쟤 무슨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역할이 있나요? X좌표의 중점, 7과 마이너스 1의 중점, 그래서 3? 맞아요?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얘랑 X축가 만나나? 이렇게? 그런가요? 진짜요? 여기는 기울기가 4, 2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는 기울기가 4, 1 기울기가 달라. 그쵸? 뭐 굳이 직선 안 구해봐도 4, 2, 4, 1이니까 기울기가 다르니까 안 되는 건 아시겠죠? 그쵸? 그러는 거야. 뭐가 포인트였던 거야? X좌표의 중점.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이 문제가 X축이 아니고 Y축과 얘를 Y축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라면 저 Y축으로 바꿔버리면 2하고 마이너스 1의 중점이 2분의 1이 답이 되는지 확인해보자는 거지. 그치? 한번 해볼까요? 저걸 Y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0,Y거든요.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9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자, 쭉 가볼까요? 2y의 제곱 마4와 플러스 2니까 마2y 49 50에다가 4하고 1이 만났으니까 55 느낌 그런데 자 2로 붙었어요.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밖으로 튕겨나가니까 뭐 나오겠지. 뭐 관심 없어. 자 포인트는 뭐야? 2분의 1 주점이 존재하는데 X축 위나 Y축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이 최소값 구하는 문제에서는 어차피 생각해봐.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어쩌고저쩌고 관심 없어. 어차피 Y는 없을 테니까 어떤 상수가 있을 거고 X 플러스 B의 제곱 그리고 상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묶으면 당연히 2로 묶이겠지. 그치? 그리고 X 들어가겠지. 그리고 당연히 이 자리에 누구 들어가? 2분의 A 플러스 B 들어가겠지. 맞죠? 이게 누구야? 이 둘의 뭐야? 중점이었던 거지. 세 개짜리에서 중선의 교점이었던 이유가 중점들이 만났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됐던 거거든, 중선. 그러면 얘가 두 개짜리로 나와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잖아. 그럼 뭐야? 너희들은 연산이고 뭐가 할 필요 없지. 왜? 이 문제가 딱 나오는 순간 X축 위에 있어? 너 둘이 만나면 얼마? 6 나누기 2는 3 3,0 좌표가 떠버린다는 거지. Y축 위에 있어? Y축 위에 있어? 그래 그럼 너랑 더하면 1 2분의 1 0,2분의 1이 답이 되겠구나. 이걸 그냥 알고 들어간다는 거지. 그치? 별거 아닌 문제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 제곱의 합, 이게 두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 문제인 거잖아. 두 개짜리인데 그게 X축 위에 있어? 그러면 X 좌표만 보면 된다는 거야. Y축 위에 있어? 그럼 Y 좌표만 보면 되겠지? 근데 세 개짜리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의 중점이 만나야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들의 중점이 만나려면 A, B, C를 뭘로 3으로 나눈 값이 포인트였던 거고. 근데 그 3으로 나눈다는 이 성질이 뭐였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때 썼던 그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짜리가 X축에 있다, X좌표, Y축에 있다, Y좌표 세 개짜리 나오면 무게중심 요 정도 패턴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뭐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는 연산식에 의해서 x의 계수끼리 y의 계수끼리 뭉쳐서 2로 나누는 패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냥 그런 원리 정도는 기억하자.
자, 공식을 외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다 읽어. 자, 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미 답을 알아버렸지. 준정아, 이거 뭐라고? 무게중심이라고.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였으니까. 그렇죠? 은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뭘 알아요? P값의 좌표를 알거든? 자, 얼마? P값의 좌표 1,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그들의 제곱의 합. 그렇죠? 그 말은 뭐야? 거리를 구하는데 루트를 안 씌우면 되는 겁니까? 근데 쉽게 가죠? 준정아, 불러보자. AP는 얼마? AP의 제곱은 얼마? 자, PP의 제곱은 얼마? CP의 제곱은 얼마?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아는 사람은 수두룩 가는 거죠. 자, 왠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삼각형.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결국 답은 이 셋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현준아, 정삼각형의 특징은 뭐죠? 세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반으로 쪼개면 1대1 루트 3의 비를 따라간다. 그리고 정삼각형은 뭐가 일치한다라고 했어요. 정삼각형에서는 무슨 점이 일치한다.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거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근데 자, 정삼각형이라는 건 세 변의 길이가 같다. 한 내각이 60도이기 때문에 1대1 루트 3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전부 다 일치한다. 정도 깔고 갑니다. 자,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존재하네요. 지호야, 얼마예요? 4분의 9사는 자, 여기까지는 기본 세팅이니까 당연히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직각삼각형 한번 떠올려 볼까요? 준정아, 직각삼각형의 특징은? 한 내각이 90도니까 뭐가 성립해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렇죠? 또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빗변이 놀려있는데, 그렇지? 빗변이 어디에 있다? 중심.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외심에서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더 어때야 돼요? 같은 거 알고 계시죠? 왜냐면 꼭지점까지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끔 이거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자,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중각도 존재하고요. 예각도 존재해요. 자, 예각도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이때 얘가 AB, 얘가 AP, 얘가 A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C가 가장 큰 각이라는 전제 하에서예요. 그러면 이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C제곱이 어떠하다? 얘가 더 크다. 그쵸. 자, 여기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과 같다. 자, 여기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C제곱이 더 어떠하다? 크다. 이거잖아요. 자, 이때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지우야, 삼각형 ABC에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이게 성립한대요. 그럼 얘가 삼각형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얘가 삼각형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냐면 얘가 삼각형 아니에요. 아니, 얘가 삼각형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표현이 빠졌어? 내가 이거 할 때는 뭘 언급했죠? C가 가장 큰 각이라고 언급했잖아. 자, 요거 할 때는 제가 C가 가장 긴 변이나 가장 큰 각이라는 언급을 안 했죠?
그치? 그럼 얘가 봐봐. 이렇게 됐는데, 얘가 실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조심하세요. 선생님이 낚을 때 쓰는 게 딱 이거예요. 삼각형 던져주고, 이거 딱 던져주면, 얘가 아니야. 왜? C가 가장 긴지 가장 큰지 알 수가 없잖아. 그 전제가 깔려 있을 때만 거기가 삼각형이 될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준아,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 뭐죠?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더 짧아야 돼요. 요거는 항상 언급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놓치고 가다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쭉 이런 거 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는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자, 요 직각삼각형에 하나 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보는 그림 하나가 더 있죠. 이 그림 기억나시죠? 직각 나오는 그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풀 때, 자, 여기의 합이 10이라고 해요. 여기의 합은 얼마 갈까요? 8, 6입니다. 시우야, 반지름 얼마? 5, 4, 3, 2, 1. 얼마? 이지요? 네. 왜? 왜? 그렇죠. 이게 왜냐면, 자, 여기를 딱 쪼개봤을 때 얘랑 얘랑 같아. 그쵸? 맞죠? 또 얘랑 얘랑 무조건 같잖아. 무조건 같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더한 값이 10인 거잖아. 근데 여기 14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4니까 당연히 하나는 20 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자, 덤으로 한번 가보자. 이 문제에 웬만하면 3대 4대 오거든요. 거의 다가 3대 4대예요. 진짜 3대 4대 5 아닌 문제를 만나기가 정말 가뭄에 그죠? 컵나듯이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들 사이에 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 차이 나죠? 그게 무조건 반지름이에요. 근데 뭐 그런 거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러더라고요. 맨날 보다 보니까 지긋지긋하게 보다 보니까. 자, 어쨌든 요건 기억하자. 요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 그리고 나머지 이거를 2로 쪼개면은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덤으로 2분의 r 곱하기 2를 활용합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 가보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등변이 가장 어려워요. 이등변이 왜 가장 어렵냐? 자, 등장할 거예요. 요 단원에서 이제 문제가 들어옵니다. 일단 요 얘기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먼저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고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유주야, 너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하고 싶어? 그렇죠? 점들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래야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지호야, 그 사이의 거리는? 7. 준정아 도와줘. B하고 C 사이의 거리는? 너 금방 웃었잖아. A하고 C 사이의 거리는? 4루트 2? 나 그렇게 한번 말하는 거예요? 32? 고마워요. 제가 왜 밖으로 안 꺼냈을까? 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거 풀려면 너희가 만약에 이들을 2루트 2 여기를 얼마? 얼마? 이거 몇 루트 몇이야? 2루트 10. 그럼 얘는 얼마야? 4루트 2.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자, 이 숫자를 보고 직각이 보여? 안 보여. 근데 8, 40, 31을 보면 뭐가 보여? 직각이 보여. 그래서 도형 문제 풀 때는 가급적이 루트 밖으로 꺼내지 마. 그치? 왜냐면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려면 어차피 제곱을 할 거거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려보내야 되거든. 그쵸? 효율성 면에서 꺼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럼 하지 말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가자는 거지.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야. 근데 현준아, 이 아이의 답을 직각삼각형이라고 썼어. 맞아, 틀려? 수행평가야.
이 아이의 답을 직각삼각형이라고 썼어. 맞아 틀려? 틀려. 왜? 그거 언급 안 하면 무조건 틀려. 뭐 어디가 직각이야, 그치? 그렇죠. A가 직각이죠. 왜냐면 A의 대변인 이 녀석의 뒤가 가장 컸으니까. 그래서 각 A가 90도인 직각. 이렇게 써야 정답인 거예요. 수행평가에서는. 자,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해봤던 거고요. 자, 4-4번 문제거든요. 자,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준정이랑 시우는 아마 풀려 있을 거야. 그치? 풀려 있을 거니까 제가 종이를 드릴 거거든요. 책 보지 말고. 책 덮어. 어떻게 써요? 저기 있잖아. 저기 있으니까. 유주도? 세종이어서 싫어? 지저분한 이면지 갖다 줄까? 시우야? 앞에 막 낙서 엄청 돼 있고 막 꿀꿀꿀하고 꿀꿀 하는 그런 거 갖다 줄까? 내가 널 생각해서 깨끗한 종이 줬는데 너무 좋아서? 아, 너 좋을 때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어떤 성향인지. 다 하셨어요?
자, 다 풀어보셨나요? 자, 이제 얼마나 남았어? 아, 어제 나왔어? 하고 있어? 지금 얼마 나왔어? 14? 11? 어? 13이 지금 2명, 14, 11 아직 2명은 덜 했고. 시우야 나왔어? 어? 볼까요? 자, 이 아이를 푸는 방법은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등변이라는 결국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은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먼저 AB의 길이를 설정하셔야 되겠죠? AB는 너무 쉬워. 2의 제곱과 4의 제곱이니까 루트 20이야. 그쵸? 자, AC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AC는 요거 사이의 거리고 얘들 의미 없으니까 C마 1의 절대값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자, 요 둘 사이의 거리니까 C마 3의 제곱 플러스 16.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첫 번째, 그러니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면 1하고 2가 같을 수 있고요. 1하고 3이 같을 수 있고요. 2하고 3이 같을 수 있어요. 맞죠? 그냥 이거 3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풀어볼까요? 둘이 같으려면 루트 20이 절대값 C마 1이에요. 그 말은 C라는 값,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준정아,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C로부터 1로부터 거의 아이작 C에서 1에서 C까지의 거리가 루트 20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1 풀마 루트 20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에서 루트 20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요거 가볼까요? 1과 3이에요. 자, 제곱해서 표현해 봅시다. 20은 C마 3의 제곱 플러스 16. C마 3의 제곱은 4. C마 3은 풀마 2. C의 값은 자, 마 3이 넘어가서 5가 되거나 또는 C의 값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가보자. 자, 2하고 3이 같으면 돼요. 얘네들이 같대요. 어? 절대값이 있고 하나는 루트가 들어있네요. 양변을 뭐 할 거야? 제곱하겠죠. 그래서 C마 1의 제곱은 C마 3의 제곱 플러스 16. 뭐 전개해야지. C제곱 마 2C 플러스 1 플러스 C제곱 마 6C 플러스 9하고 25. C제곱 C제곱 소거되고 이 항에서 4C가 들어가고요. 넘어가서 2사가 되면서 C의 값은 6.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난 C의 값은 6, 5, 1. 자, 이렇게 만났네요. 되셨나요? 자, 근데 이것들을 지금 더해보자. 엑셀도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1? 저거 왜 안 돼? 대입하기 너무 저 2번에. 이 2번에 1을 대입하면 0? 아, 그럼 쟤는 길이가 0인 거네? 아, 돼?
그럼 안 되겠네? 오, 그럼 어떻게 찾았어? 대입해 봤어. 자, 그래서 답은 아까 14 누구 있었는데? 잘했는데. 그치? 그래서 이등변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직각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정삼각형 그냥 길이가 같잖아. 근데 이등변은 이런 식으로 연상이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함정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더했기 때문에 6, 5, 1 두 번 더하면 되니까 13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걸 만약에 기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지우야, 더 어려워질까 쉬워질까? 기하를 겁나 잘하면 쉬워지거든. 근데 기하를 겁나 잘하는 게 아니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섣불리 가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이등변은 누가 같은지를 모르는 거야. 경우의 수가 지금 3가지란 말이야. 그걸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게 겁나 잘하면 되는데 겁나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그죠? 멘붕에 빠질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크게 나온다. 자, 네. 자, 1,0과 3,4가 있어요. 그리고 10,0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 이렇게 했는데 C가 X축 위에 어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림들은 뭐냐면 얘가 만약에 밑변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요티 아니면 여기에, 왜냐면 2등변상의 경우 수직 2등분선이거든요. 국지각이.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 2등분선 내린 여기에 이렇게 C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길이가 같아지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밑변이 아니고요. C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랑 C를 밑변으로 잡으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는 녀석이 여기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얘네 둘의 길이가 같아지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밑변 한번 했고요. 이거 밑변 한번 했어요. 그럼 누구 남았어? 얘랑 C가 밑변이 되는 게 하나가 더 필요해요. 얘랑 C가 밑변이 되는 그림을 그리려면 이게 연산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수직을 나오고 요거 같아지는 요 C라는 점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또 만들어지냐면 여기가 밑변이 되면서 이런 그림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하적으로 들어가려면 너희가 이거 4개를 다 떠올려야 돼. 오히려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 근데 저기서 나온 답이 몇 개였어? 하나, 둘, 셋, 4개죠. 그게 이 4개의 그림이었던 거야.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자, 얘는 3 밑으로 쭉 내렸어. 아니야. 이쪽이니까 2하고 3의 중간인 요점 2,2라는 점에서 여기 수직으로 쭉 떨어내린 거야. 그러면 자, 이 녀석의 좌표가 무엇이 되느냐? 자, 좌표 무엇이 될까요? 얘랑 수직이어야 되거든요. 그쵸? 얘가 기울기가 얼마였어? 2분의 4, 2였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렇죠? 2가고 1 떨어지고 2가고 1 떨어져. 그럼 얘는 좌표가 2가고 1 떨어지고 2가고 1 떨어지면 6,0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는 그런데 뭐야?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3,4였거든요. 그럼 여기가 3이란 말이야. 1, 3, 얘는 그럼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5하고 6이 나온 거야. 6과 2, 5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럼 자, 이 녀석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겠지. 그렇죠? 연산을 통해서 이 녀석을 밑변으로 가정했을 때 요들의 길이가 같아질 수 있는 이 둘은 천상 뭘로 풀어야 돼? 연산으로 풀어야 돼. 왜? 쉬워. 근데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수직으로 해서 막 푼다? 아니지. 그래서
결국은 연산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직각이나 정삼각형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 이등변 삼각형은 오히려 기하적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유추가 더 어려워져. 왜? 너희가 이건 떠올릴 수 있거든? 이거 아마 못 떠올릴 거거든?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그림 떠올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연산을 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답은 나와. 그죠? 대신 함정은 숨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두 분이 저번에 처음 공부할 때 둘 다 맞춘 거네, 이거를. 근데 쉬운 문제 지금 틀렸는데. 아, 시간이 부족했던 거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문제가 오히려 더 난이도를 높다. 쪽으로 보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자, 우리가 흔히 중선 정리라고 부르는 파푸스의 정리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려고 해요.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점이 있고요. 자, 이런 녀석이 있다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공식은 무엇이냐면 A, M 제곱과 B, M 물론 CM이 돼도 상관없어요. 둘의 길이 똑같으니까 이들의 제곱의 합의 2배가 A, B의 제곱과 AC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게 이게 지금 중선이거든요. 중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중선정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원래 이거 만든 사람이 파푸스라는 사람이어서 파푸스의 정리라고도 부릅니다. 뭐 있어 보이려면 파푸스의 정리하시고 그냥 기억하기 편하게 하시려면 중선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고 계시고 문제 푸는데 적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한번 유도할 줄 아시면 좋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저는 여기서 수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수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 수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거거든요. 자, 어떻게 풀까요? 자, 우리가 좀 알파벳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를 뭐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를 한번 C라고 놓고, 여기를 한번 D라고 놓고, 여기를 H라고 놓고, 뭐 알파벳을 지금 다 설정해버렸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거. 피타고라스 쓰겠죠? 수선을 내렸다는 것은 피타고라스 쓰겠다는 겁니다. 자, 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피타고라스 다 일단 써봅시다. A의 제곱이 B 플러스 D의 제곱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또 C의 제곱, D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다. 그쵸? 맞죠? 피타고라스 이렇게 한번 갔고요. 이렇게 한번 갔습니다. 더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더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저기 비마디? 비마디? 여기? 그리고 여기는 뭐 2라고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저기서도 피타? 그래 한번 가볼까요? 이쪽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2의 제곱은
B마 D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 이 수선 하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피타고라스 1개, 2개, 3개. 여기가 B마 D인 이유는 요 값이 B거든요. 거기서 D를 뺐으니까 B마 D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 요 중선 정리에 들어가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A랑 E랑 B랑 C가 요 주인공들이야. 그럼 여기서 조연은 누구야? D랑 H는 조연이거든. 그럼 D랑 H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A, B, C, E가 남는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봐. 공식 외우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유도하는 방법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야. 너희 스스로 한 번쯤은 유도해보라는 거야. 자, 어떻게 가볼까요? 뭐 전개해보면 얘는 B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플러스 2BD 플러스 H의 제곱. 얘는 B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마이너스 2BD 플러스 H의 제곱입니다. 더요? 오케이. 자, 이 둘을 한번 더 해봅시다. A의 제곱 플러스 E의 제곱은 그래서 이 두 배의 B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그리고 두 배의 H의 제곱이 이렇게 남겠네. 그쵸? 그러면 B의 제곱과 D의 제곱은 공식은 아닌 것 같고 두 배를 해서 B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D제곱과 H의 제곱이 자 조연이라고 그랬잖아. C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 이 둘을 더한 값이 누구다? 얘가 C제곱이라는 거죠. 그럼 끝났다. 그쵸? A의 제곱과 E의 제곱 더한 값은 B와 C B의 제곱과 C의 제곱을 더한 값의 몇 배다? 2배 달하는 이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괜찮죠? 이게 왜 제가 이걸 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냐면 높은 확률은 아니에요. 진짜 낮은 확률인데 가끔씩 어떤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냐면 중선정리 업그레이드 거죠.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여기 선을 딱 그려버려. 그래놓고 여기 A라고 놓고 이거 B라고 놓고 이거 C라고 놓고 이거 뭐 D라고 놓겠지. 그래서 A하고 B하고 C하고 D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람직한 것을 골라라. 아니면 그걸 유도하기 위한 빈칸 채우기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근데 다 뭘로 풀어? 다 수선이야. 일단 뭐 하고 시작해? 밑변에다가 수선 하나 땡겨놓고 시작하라는 거죠. 다 그걸로 풀립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운동하라고 본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수선 그리면 여러분 눈에 직가삼각형이 몇 개가 보일 거야. 일단 그 직가삼각형을 다 써. 피타고라스를 써. 써놓고 생각해봐. 누가 주인공인가? 그 주인공을 살리기 위한 연산을 하라고. 그러면 얘가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어쨌든 연산이 조금 지저분해지더라도 어차피 원리는 똑같으니까 다 풀릴 거라는 거지. 괜찮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알고 가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중선정리 띵띵띵 이런 거는 한 60점까지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학교시험 80점 넘고 90점 넘으려면 이게 왜 나오는지까지는 알아야지. 그래야 이것들을 변형해서 3개짜리 4개짜리 나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빈칸 채우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할 시간은 지금 우리 설명 끝났고요. 자,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D가 C의 중점일 때 D 길이를 구하자. 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D가 BC의 중점, AC의 중점이래요. 그러면 AC가 이렇게 돼 있고요. 7과 5라네요.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AC의 중점이니까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AB다. AC의 중점. 이게 C. 여기가 B. 이렇게. 자,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때 BD의 길이를 구하래요. 요거. 이때 이제 요거 쓰는 거예요. 그쵸? 자, 7의 제곱 49와 5의 제곱 25가 만났어요.
자, 요거 뭔지 몰라요? 뭐 D라고 할까요? 자, 2배의 D의 제곱과 요거 반절짜리예요? 4 아니에요?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현준아, D의 제곱의 값은 얼마가 되죠? 정답. 148 이런 숫자까지 안 올라갈 텐데. 자, 현준아 따라해봐. 74 나누기 2는 37 마이너스 4는 아 이게 D제곱은 33. 그래. 루트 33. 자, D제곱은 33이니까 D의 값은 루트 3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긴장을 하고 왜 이러지? 뭐가 부끄러워서 긴장을 하고. 자, 그런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학교 시험에 설명을 안 나와요. 대신에 이렇게 나오겠지. 빈칸으로 나오겠지. 자, 들어갈 것으로 바람직한 것보다 이런 건 가능하니까. 그래서 알자라는 거죠. 자, 똑같은 얘기 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쉽죠? 자, 진정아. 평행사변형의 성질. 대각선. 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 그렇죠? 그 말은 뭐야? 이 삼각형도 전부 다 중선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좋은 거 나왔다. 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나왔으니까. 자,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저 직사각형 안에다가 임의의 점 P를 잡았어요. 그 P에서 꼭지점까지 선을 그렸거든요. 얘는 뭐냐면 수직으로 만나는 두 선분이 있대요. 거기서 이 선분의 끝자락에다가 점을 찍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선분을 만들어냈거든요. 솔직히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기는 해요. 자, 지금 얘가 하는 얘기야. 직사각형 안에 내부의 P를 잡았대. 물론 P가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거든요. 자, 이때 자, 여기가 A, B, C, P라고 한번 해볼게요. A, P, C, P 제곱합과 B, P, D, P 제곱합이 같대요. 자, 치워요. 이게 같다고 하니까 같겠지. 얘가 같댔잖아. 뭐 안 되는 걸 같다고 할 일은 없으니까. 저거 왜 같을까? 아무나. 갖고 그럼 뭐?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데? 긋고 하면 어떻게 돼? 자, 긋고. 피타고라스. 그쵸? 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입니다. 그럼 이거 봐봐. 1번은, 자, 이 A라는 녀석의 제곱은 1의 제곱과 4의 제곱이야. 맞죠? C라는 녀석은 1과 2의 제곱이야. B라는 녀석은 B는 3과 2의 제곱이야. D라는 녀석은 3과 4의 제곱이야.
맞죠? 그러니까 1, 2, 3, 4, 1, 2, 3, 4 맞는 거죠. 괜찮죠? 이런 거 기억하자. 언제 거? 중학교 2학년 거다. 너희들은 배운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 일품이나 아니면 뭐 블랙라벨이나 A급 수학 같은 교재 만나면 이거 문제로 수록돼 있어요. 이거 좀 기억하시고.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제가 친절하게 뭐 해놨어? 아, 색칠 해놨지. 느낌 빡 오지? 뭐의 제곱과 A의 제곱과 B의 제곱은 C의 제곱과 D의 제곱 느낌 오지? 이것도 똑같은 원리야. 1번, 2번, 3번, 4번 쓰면 똑같이 적용이 되겠지. 자, C하고 D하고 1, 2, 3, 4 다 가지고 있고 A하고 B도 1, 2, 3, 4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같겠죠. 근데 그냥은 안 같아. 뭘 해서 같아? 제곱을 했으니까 같은 거예요. 괜찮죠? 패키지로 2개까지 기억하시면 라고 합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분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이 내분점과 관련된 얘기를 이미 어느 정도 했습니다. 자,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내분점과 중점. 이거는 내분점은 뭐의 원리에서 만들어졌다? 네 글자? 비례배분. 그렇죠? 유주가 겁나 열심히 잘했지. 자, 그러면 외분점도 원리는 비례배분이 똑같으나 어차피 외분점은 교육 과정에 없기 때문에 그거의 생성 원리까지 어차피 비례배분식 똑같이 하면 나와요. 똑같이 하면 나오는데 굳이 알 필요 없고 대신에 누구를 A, B 둘 사이의 길이를 기준점으로 해서 밖에 생겨나는 등분점을 찾는 훈련은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무게중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좀만 더 가보자. 자, 한 학교에서 요건 저쪽에 백석고라고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수행평가를 이걸 봤어요. 뭘 봤냐면 왜 3분의 띠레랭 이거가 무게중심의 좌표냐. 이거 수행평가 봤거든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x1, y1, x2, y2, x3, y3.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2점.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불만 없죠? 중점이니까. 자, 이 점은 얘랑 얘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뭐한 점이야? 내분한 점이죠? 한번 해볼까? 2대 1로 내분한 점. 얘하고 얘를. 그러면 2에다가 누구를 곱해? 밑에 거 곱하겠지. 그리고 요거는 1을 곱하겠지. 그러면 분모는 3이 될 거고 분자는 땡땡 사라지고 1은 의미 없으니까 x1, 2, 3 더하니까. 괜찮죠? 되게 단순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대 1이라는 이 비를 떠올리자. 저번 시간에 2대 1인 이유는 설명해 드렸죠. 밑변의 길이에 비해 넓이에 비와 같다. 이거 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해서 1대2로 닮은 길을 이용해서도 1대2 닮은 공도 표시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점 나오면 삼각형의 두 면의 중점을 연결한 3분의 성질까지도 알고 가자 말씀드렸었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가봅니다. 자, 요거 겁나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는 문제.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삼각형 있어요. 자, 이 녀석을 제가 예를 들어서 3대1로 내분하는 점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대1 이렇게 3대1 만약에 여기서도 이렇게 3대1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점이 찍히겠죠? 이렇게 삼각형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번에는 2대1로 한번 해봤어요. 2대 1 2대 1 2대 1 그럼 또 삼각형이 생기겠죠. 또 이번에는 중점을 연결해봤어요. 중점을 좀 보고 3대 2 한번 해봤어요. 3대 2 3대 2
3대 2 대충. 여기 삼각형 하나 또 생기겠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같은 B로 계속 내분점을 만들어서 연결의 삼각형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 작업을 제가 계속 할 거야. 언제까지? 한 100번만 할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이 될까? 거의 점에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점이 어떤 점일까? 무게중심. 반드시.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기서는 4대 1로 갔는데 갑자기 1대 4로 가버렸어. 그리고 여긴 또 4대 1로 갔다?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지. 얘는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생길까? 여기 중점이니까 요쯤에서 요 정도의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얘는 무게중심이 당연히 한 요쯤에 있겠지. 같아질 이유가 없죠. 하지만 이 B가 일정하게 적용되는 한은 무조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왜? 닮은 거하고 상관없어. 왜? 이거 그거랑 연산이 똑같아요. 우리 제곱의 최소값이 무게중심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약간 연산식은 똑같거든요.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여러 번은 안 보여드립니다.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들 값을 제가 x1, y1, x2, y2, x3, y3 이게 mn을 쓰면 겁나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3대1 써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겠다. 그냥 m 대 n으로 볼까? n 갈게요. 좀 복잡하더라도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한 번은. 자, 우리 이 점의 좌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자, y 좌표 생략할게요. x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녀석 가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들로 무게중심을 한번 구해보자.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죠? 3분의 1. 저거 세 개 다 더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분자에는 당연히 m 플러스 n이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겠지. 또 분모 다 있으니까. 그리고 분자 자리 한번 보자. 연산돼요? 연산되세요? 자, n짜리가 x1, 2, 3 다 가지고 있고 m짜리도 x1, 2, 3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m으로 묶인 1, 2, 3, n으로 묶인 1, 2, 3 그걸 다시 묶었으니까 m 플러스 n, 1, 2, 3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소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믿고 가가 아니야. 너희는 믿고 가면 안 되지. 왜? 그럼 까먹을 거잖아.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너희는 항상 제가 이런 것들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수학은 결국 논리적인 사고야. 공식만 겁나 열심히 외우는 애들은 한계가 무조건 오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왜? 이런 연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가 소거가 되는 그림에서 이것들이 남는데 그 남아있는 모양이 무조건 어떤 모양일 수밖에 없어? 무게중심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m과 n이 어떤 값이든 관심이 없어. 근데 봐봐. 아까 제가 m과 n을 뒤바꾸는 순간 무슨 사태가 벌어져요? 이 m을 가지고 있는 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녀석이 삐꾸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약분이 안 되겠지. 약분이 안 되면 당연히 정상적인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구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원나보잖아. 지금 너희 학교에서 전에 문제야. 19년도, 18년도 옛날 거라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좌표 3개 주고 3개 준 다음에 예를 들어 3대 1로 내보내서 P 그 다음에 PC를 3대 1로 내보내서 Q 그 다음 뭐 자리야? CA 자리지?
이렇게 놓고 PQR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였어. 또 당연히 얘들은 뭐 하겠어? 이것들의 무게중심이 3대1, 3대1, 3대1 딱 보이잖아. 3대1, 3대1, 3대1 보이잖아. 비율 똑같은 거 보이잖아. A, B, P, C 뭐 있네. 셋 다 있네. 3대1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들의 무게중심은 다 딱 구했겠지. 그리고 틀린 거야.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면 답도 바뀌는 거야. 물론 원남부가 요즘에 되게 쉽게 나와. 너 기출문제 풀 때랑 너희 학교 시험 문제 실제로 학교 시험 풀 때랑 난이도 다른 건 느껴지지? 잘 모르나? 야, 동기쌤 영목이 마. 누가 들으면 동기쌤이 기출문제 한 번도 안 풀린 사람인 줄 알잖아. 자, 너희 학교 기출문제 풀어보는데 언제까지냐면 24년도까지. 그때까지는 너희 학교가 어려웠는데 갑자기 작년 교과서가 바뀌는 시점을 기점으로 난이도가 좀 떨어졌어. 근데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더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올해 시험이 되게 쉬워서 오히려 올해는 약간 역전 현상이 벌어졌어. 솔직히 기말고사 시험만 놓고 보면은 아라가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음, 그 다음에 너희 학교 쓰면 원래 2년 전까지만 해도 원당 넘사였거든. 원당 여기 쓰면 아라 여기 있었고 이음은 애초에 탄생이 안 됐어. 애초에 없었으니까 학교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안 들어. 자, 근데 너희 셋 다 마찬가지야. 세 학교 모두 다 마찬가지야. 세 학교 맞지? 자, 이것들 나오면 조심하라고. 그렇지? 선생님이 정말 악의적인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왜 헷갈리는지 알아? 문제가 문장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A, B와 B, C와 A, C를 3대 1로 내분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좀 보이거든. 그치? A, B, B, C, C인데 왜 A, C, D 보이거든?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 너희 문제 안 읽잖아. 시우는 잘 읽어? 좋아. 너희 문제 안 읽는 사람 가끔 있잖아. A, B, B, C만 보고 뭐 그냥 A하고 C 들어있으니까 그냥 우락하고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 되게 심하시다. 낚을 때 겁나 좋은 녀석 이 녀석이야. 근데 왜인지는 알죠? 자, 동일한 비를 적용하면 M과 N이 소거되기 때문에 항상 무게중심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미적분 배우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게 극한의 개념으로 들어오긴 하겠지만 극한 배웠잖아. 이거 프레탈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 값이 무게중심으로 수렴한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미적분 2에. 너희도 원 배워. 2에 나와요. 자, 프레탈 배웠니? 안 배웠죠? 그러니까 닮음을 계속 추가시키는 개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뭐 단순하게 보면 이런 의미 있잖아.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이렇게 자기에게 쪼개는 거. 이걸 이렇게 프레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이야. 이제 미적분의 극한의 기본 개념이거든. 이걸 이제 닮음으로 해서 1-r분의 a라는 걸 구하는 이런 연산식이 존재하는데 무한 등비급수라고도 하는데 그냥 나중이지. 미적 1에는 안 나오니까. 이건 미적 2에 나옵니다. 원 정의가 따르고 수정이 미적 1은 기초 인문. 너희 기초 인문을 하는 거고, 미적 2는 응용 심화. 단순하게 얘기하면 미적 1의 난이도를 1로 설정을 해보자. 미적 2의 난이도는 얼마 정도? 4, 그 정도야.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도 5배, 난이도도 5배. 그냥 딱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미적 1, 그냥 가볍게 4% 안에 들어가는 아이다. 미적 2를 공부하면서 이 아이들이 현타가 와요. 너무 어렵다. 4%가 어떤 기준인지 알죠? 반에서 1등짜리. 반에서 1등짜리지만 딱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현타가 온다는 거. 어떤 과목인지는 아시겠죠? 느낌. 근데 이 공개는 필수잖아. 그렇죠? 또 원단은 너희 과중이잖아. 그나마 넌 유리한 거야. 왜 유리하냐? 너희가 한 350명 되지. 이 중에서 200명이 미적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등급이 괜찮게 나와. 그냥 20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20분에 들어가잖아. 근데 문제가 R랑 2인분이야.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이 인구가 이제 420명 되거든. 이 중에서 미적을 든 학생이 80명이야. 안 들어. 그럼 뭐야? 10% 이런 게 전교 8등이야. 근데 이 80명이 뭐냐면 수학 잘하는 애들 다 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1등부터 420등까지 줄 세기 한 다음에 한 100등까지 끊어서 이 100등 중에 80명이 듣는 거야. 이게 장난 아니야. 근데 뭐 스트레스 받지 마. 그거 해줘. 대학교에서 뭐 해주냐면 이런 거야. 자, 생각해봐. 320명 중에서 200명이 들어서 그 중에서 내가 20등을 했어. 그럼 잘한 건 맞아. 그런데 420명이었어. 그 중에 80명이 들어. 근데 내가 이 중에서 15등을 했어. 자, 어떤 느낌이야? 얘가 당연히 잘했지. 200명 중에 20등이니까. 얘는 80명 중에 15등이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한 20%밖에 안 되잖아. 자, 대학교에서는 누가 더 잘했다고 생각할까? 이건 해줘요. 완벽하게 얘가 잘했다고 하지는 않아. 왜냐면 얘는 등급이 1등급이면 2등급이 떨어질 테니까. 하지만 이 부분을 보완해주는 거야. 플러스 알파를 해줘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준다는 거지. 그래서 얘보다 얘가 높게는 안 줘요. 애초에 등급이 얘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격차를 거의 상쇄시켜줘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이런 애들한테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미적을 들어야 오는 학과야. 근데 미적을 지원 안 들어도 올 수는 있는 학과야. 근데 자, 이런 거야. 한 친구는 80등에서 15등을 해서 미적을 지원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2등급이 나서 내신 좀 깎였어. 한 친구는 두려워서 미적을 안 들었어. 대신에 내신 점수도 높지. 근데 대학은 얘를 뽑아요. 야, 너 우리 과 들어오려니 미적도 안 듣고 뭘 와? 지원 자격은 열어놓고 뽑지는 않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도피하지 말라는 거지. 할 건 해야 돼. 왜냐면 너희 수능 보시잖아요. 수능에 미적이 없어요. 수능 확통을 한 거거든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공과야, 공과. 공대 들어가시면 미적분학 원투 배우시고요. 공업수학 원투 배우셔야 되는데 그게 다 미적분이거든. 고등학교 때 미적 2를 안 배우고 오잖아?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 교수님의 수업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되게 웃긴 게 겨울방학 때 학교 합격하고 나서 미적분 학원을 다녀요. 대학교 가서 수업 들으려고. 그런 애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와요. 이럴 때 12월 말쯤 되잖아요. 수시 합격한 애들이 수능 끝나고 이제 수시 합격 발표가 딱 나거든요. 그때쯤이면. 그럼 그 애들이 이 대학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미적을 안 배우면 오지 말래. 선배들하고 이제 멘토멘토만 하고 하잖아요. 동아리 막 OT 가보면 만나잖아요. 그러면 미적 푹 공부해오라고 또 찾아와 학원으로 가서 미적 배울 수 없냐고. 그래서 종종 옵니다. 그래서 일단 너희는 무조건 선택을 하는 게 맞고, 하지만 등급을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 어쨌든 나중에 그런 것들도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학년별로 좀 격차는 있어요. 자, 그래도 R라는 이음보다는 좀 많이 미적을 선택하긴 해요. 자, 이 내용을 지금 우리 공부했었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개념 체크 문제입니다. 요거 우리 연습했죠? 요거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쪽은 다 무난한 것들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대표에 이제 5번 들어가 봅니다. 구점이 있습니다. 선분을 3등분하는 점 중에서 A에 가까운 점을 P, B에 가까운 점을 Q. 너무 쉽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2,7이라는 점이 있대요. 자, 그리고 이쪽에 4,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대요. 이 두 선분을 3등분하는 두 점이 있대요. 그럼 당연히 몇 대 몇 하고 1대 2하고 2대 1로 내분하는 점 찾으시면 되겠죠. 물론 우리는 연산을 통해서 1 더하기 2분의 떼랭떼랭 2 곱하기 떼랭 2 곱하기 떼랭 할 수 있고 1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1분의 떼랭떼랭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마이너스 2하고 4는 6칸 차이가 나네. 그럼 x는 2칸씩 하고 2칸 그쵸? y는 7에서 마이너스 2까지 얼마 떨어졌어? 9칸 떨어져 있죠? 몇 칸씩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겠죠? 2가고 3 가면 돼. 여기는 정확하게 마이너스를 가야 되겠죠? 2가고 3 갔어. 0하고 3 떨어졌으니까 0,4. 2가고 3 갔어.
2하고 1 이렇게 떨어지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연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건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도형 그릴 때 있죠. 도형 좌표 찍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있죠. 그럴 때 연산하지 말라고. 그냥 점 찍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 정도 능력 충분히 있잖아요. 기울기 개념 아시잖아요. 띠링띠링 x 증가 y 증가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시간적으로나 연산적으로 수월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느낌. 자, 하나 가볼까요? 자, 두 점이 있습니다. 지나는 직선 위의 점 C에 대해서 직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그러면 C라는 점은 A, B 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선분이 아니니까. 근데 작년에 어떻게 기억이 안 나. 이거를 선분 A로 했어. 그러면 자, 두 점에서 이렇게 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AP, BP를 2대1 뭐 이렇게 놓자. 그럼 이 안에 좀 공부 좀 하네요. 그럼요. 얘가 A고 얘가 B가 같고요. AP, BP를 2대1로 했으니까 그러면 2대1. 야, 나도 이것도 알아. 그렇죠. 2대1 했단 말이지. 그래서 두 개를 구했어. 근데 답에 이런 거야. 그 좌표를 구하고 X좌표, Y좌표 합을 구하라고 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구한 다음에 이 둘만 더하면 되는 거였거든. 근데 얘가 낚시네 낚시 하고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해서 다 더한 거야. 어떻게 그렇지? 근데 하필은 그게 보기 중에 있었는데 선분이래잖아. 선분은 밖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직선이잖아. 직선이면 연장되잖아. 밖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구별하셔야 돼요. 선분과 직선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두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3,2라고요. 마이너스 2,5. 자, A, B랑 B, C가 2대1로. 자, 여기가 지금 A고요. 여기가 B가 있네요. A, B랑 B, C가 2대1이다. 그럼 어떻게 가죠? A, B랑 B, C가 2대1로 갈 수 있겠죠. 그쵸? 또 A, B랑 B, C가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저렇게 두 가지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 근데 생각해봐. 이건 내분점이 맞잖아. 이거 무슨 점이야? 외분점이지. 왜 나와? 그쵸? 나온다는 거야. 어떡해. 교육과정은 없어. 근데 내잖아. 어떡해. 우린 풀어야 되겠지. 물론 공식으로도 풀 수 있죠. 그쵸? 둘을 빼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덧셈 대신에 뺄셈만 쓰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뭐 굳이 이 분수다. 분수다. 이런 건 그냥 연산이 낫겠다. 그치? 분수니까. 안 떨어지네. 해보자. 그러면 하는 김에 연산 두 번 한번 해볼게요. 내분점부터 한번 가봅시다. 2 더하기 1분의 2에다가 만 1을 곱하고 1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3. 2 더하기 1분의 2에다가 5를 곱했고 1에다가 1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 몇 대면? 2대 1.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AB랑 그 다음에 BC가 잠깐만. 이거 틀렸다. AB랑 BC가 2대1이니까 요거 죄송해요. 요거 했어야 돼. 그쵸? 2대 1이 돼야 됩니다. 중점 구했어야 돼. 죄송해요. 자, 중점 하나 구했어야 돼. 중점 구하니까 2분의 1과 중점 구했으니까 2분의 5니까 6이니까 3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쪽 가보자. 현준아. 얘는 이거는 2대1이지만 A 입장에 여기는 몇 대 몇인 거예요? 3대1로 연산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3-1분의 3에다가 A, B를 3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3에다가는 뒤에 걸 곱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에다가는 얘를 곱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 3-1분의 3에다가는 뒤에 1에다가는 요 녀석 이렇게 계산하셔서
합은 2분의 마6, 마9, 마9. 자,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4 이런 식으로 연산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물론 선생님 그냥 가면 안 될까요? 그냥 갈 수도 있죠.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가는 과정 중에 이게 지금 1의 b를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3에서 마이까지가 5였어. 그럼 여기는 2분의 5만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 자, 여기 올라가는 과정 중에 x는 얼마 증가했냐면 1에서 5까지 4 증가했으니까 여기는 2 증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7. 그렇죠? 이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도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연산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계시자. 왜? 이게 내 머리가 할 말 없잖아. 그렇죠? 외분적 공식 안 쓴다고 하면서도 내 머리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봅니다. 자, 보시면 거의 차 타야 되지, 세 명이. 오케이, 그거 감안하면서 문제 풀게요. 자, 대표지 7번입니다. 준정하시고요. 그 특강 계획표에 보면은 화목토로 돼 있잖아요. 자, 시작하는 시점은 아마 목요일부터 세팅이 돼 있을 거야. 그치? 그 말은 뭐냐면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그냥 안 봐도 되고 다음 주에 너희들의 수업은 월 수까지는 지금 이 시간 그냥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너희가 방을 수요일에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어차피 수요일날 저녁에 해. 그리고 목요일부터 오전, 수요일 오전이 바뀌는 거야. 그때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이 시간대 오고 목요일부터 바뀌는 거야. 방학하고 다음날에 방학하고 다음날부터. 괜찮죠? 자, 가봅시다. 두 점에 대해서 선분을 영어로 나누는 점이 3, 4분면 위에 점일 때 실수 K 값을 구하죠.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연산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연산이 세팅되어 있는 문제니까 그냥 가볍게 t 플러스 1마 t 분의 t에다가는 뒤에 거 2t 1마 t에다가는 앞에 거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더해주시고 자 y좌표는 자 t 플러스 1마 t 분의 t에다가 뒤에 거 마이너스 t 1마 t에다가 앞에 거 1이니까 플러스 1마 t 자 그런데 3, 4분면이래요. 슬픈 아이가 있었어. 3, 4분면이 구은 거 어떻게 돼요? 마마지. 어떤 안타? 앞에 것만 풀었어. 얘만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가 돼야지. 그치? 이게 지금 1차식이면 범위가 하나로 떨어지겠지만 얘가 2차식일 수도 있거든. 미지수를 그렇게 줘버리면 할 말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범위가 나뉠 수도 있고 이것까지 퉁쳐야 공통 범위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립 부등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 B를 A 대 1로 내분한 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 양수 A 값을 구하자. 그냥 단순 연산 문제니까 바로 써드릴게요. 자, A 더하기 1, A 플러스 1 분의 2a의 제곱 1에다가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4 이게 x좌표야. 자 y좌표는 a 플러스 1분의 a에다가 뒤에 거 마이너스 15a 1에다가 앞에 거 a가 있어요. 자 이게 y좌표거든. 자 현준아 이거랑 이거 여기다 뭐 하면 돼? 대입하시고 연산하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삼각형 오늘의 마지막 유형이에요.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조금만 힘내자. 고생하는 거 알겠는데 조금만 힘내자. 삼각형 ABC의 두 꼭지점 A하고 B의 좌표가 각각 주어졌어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1,1이 돼요. 점 C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자, 생각이라는 거 우리 한번 해보자. 두 점이 주어졌거든요. 솔직히 필요는 없는데 자, 2,5가 있고요. 얘가 뭔지 몰라. A래네.
이해가네요? 자, 6,1이 있어요. 6,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당연히 연결돼 있겠죠. 그리고 1,1에 뭐가 있대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있대요. C 값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이제 중점이 존재하겠죠. 그쵸? 연결하겠죠. 그쵸? 여기를 뭐라고 칠까요? 1이라고 치겠죠. 이 누구야? 무게중심에서 중성까지 1. 그쵸? 자,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2가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왜? 무게중심이 2대 1이잖아. 왜 주저는? 어느 너무 돌아가서 자, 준중아, 너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공식 써서 어떻게? 3분의 3분의 2랑 6이랑 2 더하기 6 더하기 얼마를 해야 1이 나올까를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렇죠? 자, 또한 3분의 5랑 마이너스 1이랑 요걸 더해서 1이 나오는가 생각해보자. 여기는 얼마?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자는 거지. 오케이. 자, 잘했어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가자는 거지. 자, 좋은 풀이야. 이게 만약에 미지수로 이 좌표들이 만약에 미지수로 떴어. 그리고 얘만 알려줘. 한마디로 A, B, C, D인데 A 플러스 C의 값이 얼마고 B 플러스 D의 값이 얼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래도 상관없어.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걸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연산으로 푸는 건 너희들이 어차피 다 해.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만약에 연산으로 풀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라도 풀어라라는 거지. 너희 연산 다 하잖아. 야, 내가 앞에서 연산 이렇게 한다고 보여준들 너희가 무슨 감흥이 있겠냐? 나도 연산 좋아할 줄 아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나도 번거로워. 맨날 그림 그리기 너무 싫잖아.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는 걸 나는 선택지를 알려줘야 돼. 왜? 그게 나의 의무야. 아시겠죠? 당연히 이 문제에서는 숫자가 다 주어져서 되게 좋은 건 나도 아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것도 나도 가자.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문제인데 자, 시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숙제가 나갑니다. 마풀책으로 숙제가 나갈 거예요. 자, 마풀책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숙제는 이제 마풀책으로 나갈 건데 자, 번호만 알아가시면 되겠죠. 1번부터 왜 너무 많아? 알았어. 자, 요 정도. 자, 71번 정도. 자, 마풀 1번부터 71번까지. 야, 우리 금요일에 수업 없잖아. 그쵸? 금요일에 수업 없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숙제가 2개거든. 그래서 앞에 숙제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신경하는 거니까. 자, 1번부터 71번까지.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세 분은 빨리 가서 차 타시고.